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뱃살의 원인과 대책 마지막 12번째 뱃살 빼는 생활습관의 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뱃살 빼는 생활습관 중에 팁 중에 제가 두 가지는 벌써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웃어야 된다.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생활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지내라 했고, 두 번째는 역시 운동이었죠.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뱃살을 빼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이 균형이 돼야 돼요. 영양도 균형이 돼야 되지만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은 또 뱃살을 못 빼요.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많이 없애줘야 되는데, 활성산소는 이런 격렬한 운동이라든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랑 더불어서 뱃살 빼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활성산소도 늘어가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또 다른 스트레스와 또 다른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없애주는 생활 팁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런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 사실은 색깔 채소예요. 이 식물들도 이 색깔 채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잖아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안토시아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색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도 자기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든가 나쁜 물질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식물성 화학 물질 같은 거를 많이 내는데요. 그게 이제 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색깔 채소를 골고루 먹어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 식단마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매일 갖춰놓고 먹을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배도 부르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눈에 띄면은 좀 먹으면, 이런 채소류 같은 거는 역시 섬유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싱싱한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미네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 채소를 가급적으로 챙겨 먹는 거는 좋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항산화 건강식품은 챙겨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한정씩 백반에 색깔 채소를 먹을 수는 없고, 음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질지 모르는 그런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으로 한두 개 좀 복용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효소의 섭취를 또 좀 하셔야 돼요. 이 역시 이제 뱃살을 빼고 또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효소를 우리 몸에서 무궁무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효소라는 거는 일종의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은 이제 열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 뜨거운 데만 해서 바로 계란 단백질이 하얗게 변화하듯이 효소도 금방 깨져요. 효소는 그래서 내가 효소를 많이 먹는다 해서 막 설탕이랑 재서 이렇게 만든 거, 사실은 그거는 효소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효는 됐지만 싱싱한 효소는 사실은 그런 그 환경에서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매실 액기스다 뭐 이런 것들 다 효소 발효 식품은 되지 효소는 없어요. 효소는 어디에 있느냐? 싱싱한 식재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철 음식이 최고의 맛을 낸다 하듯이, 제철의 싱싱한 식재료 같은 거는 살짝 데치거나 날 걸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수면을 잘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90%가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뭐 많이들 들어봤지만 이 수면이 불규칙할 때 스트레스도 받고 또 노폐물도 또 제거를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서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듬에 맞춰서 호르몬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된다 해서 내가 오늘은 2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날까, 또는 오늘 좀 일찍 잤으니까 일찍 일어날까, 이렇게 불규칙하게 자는 거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그 리듬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요. 건강식품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유산균 같은 거, 어차피 장이 또 면역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좋다 하니까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육류 섭취나 이런 지방 같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뱃살 빼는 과정이나 또는 그 외에도 또 당뇨 고혈압 갖고 있는 분들, 고위험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주치의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이제 체크도 좀 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성 같은 경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호르몬 보충에 대해서도 너무 거부감 가지실 거 없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갱년기 장애라든가 얼굴 달아오는 플러싱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성 호르몬 사용 고려해 볼 수 있고, 남성도 좀 침체되고 우울증도 좀 있고 조금 매사가 귀찮고 하면은 역시 남성 갱년기 의심해서 남성 호르몬 보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주치의 선생님 선정하셔서 상담하시면서 또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주치의가 생기면은 배 아프고 속 안 좋으면 초음파도 해보고 내시경도 하고 또 피검사도 하고 하면서 또 조기에 병들을 발견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뱃살 빼는 법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또 따라 하시면은 우리 암을 포함한 이런 심장 뇌혈관 질환, 성인병 이런 걸 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사실은 생활습관병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생활습관병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를 85%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후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돼서 계속해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좋은 활기찬 생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